네, 다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희준 통일 외교 전문 기자 그리고 이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김희준 기자. 네. 가장 이번 이제 이 개성공단 이 폐쇄 조치로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은 입주 기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주 기업 관계자들은 우리 정부 측에 이제 전적인 책임이 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절차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현재 뭐 기업들 많이 격앙이 돼 있고 사실은 조금 더 좀 준비한 시간을 줬더라면 완제품이라 조금 들고 나오고 철수하는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만큼 피해가 크지 않을 텐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른바 이제 기업의 재산권을 이제 정부가 박탈한 부분에 대해서 뭐 헌법 소원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네. 그렇게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어떤 안보상의 그 위급한 상황을 이유로 든 조치에 대해서 이런 그 어떤 뭐 재산권에 대한 뭐 그 어떤 그 법적인 조치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정부는 이에 대해서 우선은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한다는 방침이고요. 예. 뭐 세금의 유예라든가 대출금의 상환 유예는 물론이고 또 그 각 기업들이 지금 현재 가입해 있는 경협 보험금을 지급하는 문제, 그러니까 투자분에 대해서 한 90%까지 손실을 남북경제협력기금에서 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예. 물론 모든 기업들이 이 경협보험에 가입은 해 있지 않아서 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기업이 좀 한정돼 있는 것이 아쉽지만 예. 이런 조치들이 계속 우선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것들 외에도 기업들의 어떤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주기업 분포를 보면 섬유랑 기계금속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제품하고 설비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 상당히 이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업종들인데 앞으로 이제 추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단전 단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가능성이 어느 당장은 정도일까요? 아니고 북측이 예. 현재 그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설비, 자재 설비에 대해서 몰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동결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측이 만약 금강산에 있던 우리 시설에 대한 몰수 조치를 발표했던 것처럼 예.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기업들의 설비에 대해서 몰수를 한다고 했을 때 정부도 한 단계 더 좀 나갈 수 있는 대응이라고 한다면 예. 북측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일 것입니다. 현재는 그 개성공단에 이제 가동되는 용도로 쓰이는 이 전기 공급과 용수 공급이 그 개성 시내에 있는 개성 시민들한테도 이것이 그러니까 전기와 식용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 양을 보면은 그 전기는 파주 문산 변전소에서 개성공단의 어떤 평화 변전소로 공급이 돼서 최대 10만 킬로와트,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3, 4만 킬로와트의 전기가 공급이 돼서 한 3만 가구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그 2만 리터 정도가 돼서 한 예. 10만 명이 이제 마시는 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전기와 수돗물까지 끊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전면 중단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 그 중단하는 조치를 통해서 좀 북측에 압박을 가할 그런 카드가 남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안 소장님. 네. 그리고 이제 전면 폐쇄 조치까지 이제 북한 측이 했고 또 전원 철수, 전원 추방 명령까지 내려서 지금 우리 측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이제 한 명도 남아있지 예.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군사적인 추가 도발도 분명히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우리 이제 국방부 취재기자의 이제 얘기인데,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또 언제쯤 이러한 어떤 추가 도발이 한다면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뭐 개성공단 폐쇄 이전에 이제 대북 확소기 방송을 재개했고, 지난해 8월 25일 8.25 합의 때는 북한이 제때 뭐 황병서, 김양곤이 내려와서 뭔가 좀 합의하자 해서 합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는 뭐 김양건이 사라진 후에 나타난 김영철 통전부장은 아마 이런 회담 얘기를 꺼낼 사람이 아닌 거고, 김정은 역시 뭐 그렇게 머리를 숙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저런 그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에 대한 압박이 북한에게는 상당히 지금 아프고, 또 지금 5월에 제7차 당대회도 준비해야 되고, 따라서 뭔가 북한 내부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의미에서 도발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도발 주체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원점 타격, 지휘 세력, 보복 이런 데 대한 북한의 두려움은 또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아마 전방 지역이나 뭐 서해 동해상에서 어떤 직접적인 도발보다는 도발 주체가 완벽하게 은폐되는 사이버 도발이라든지 네. 예. 화학 무기에 의한 도발이라든지 또 주요 시설에 대한 뭐 파괴라든지 이런 도발을 아마 김영철이 지금쯤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우리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잇따랐던 북한의 이제 도발 형태를 보면요. 아버지 김정일 때랑 김정은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김정일 때는 뭐 버마 아웅산 사건을 비롯해서 뭔가 우리 정권을 흔들려는 좀 무모한 도발 형태로 나타났다면은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워낙 나이가 어리고 젊다 보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 최고 지도자를 좀 기만하는 도발, 예를 들어 예. 지뢰 도발, 이거 뭐 제가 볼 땐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했다기보다는 강경한 군부가 하지 않았는가. 이게 결국 커다란 이제 임팩트로 오히려 김정은의 뒤통수를 쳤습니다만은 도발이 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도발은 지금 좀 아주 쪼잔해지면서도 또 우리를 흔들어 보려는 이런 예. 아주 계속 이어지는 이런 그 사슬 도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이 이 도발로 우리 정권을 흔들 수도 없다. 뭐 이런 건 이제 아마 어느 정도 판단을 예. 하고 있겠죠. 그러나 네. 그들의 생존 목표는 계속 도발이라는 것을 필수 어떤 모기 사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멈춰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통해서 좀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이유, 이제 비단 그 남측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의 지난달 핵실험과 4차 핵실험과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서서 국제사회가 이제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공이 북한에 대한 굉장한 그 개별적인 양자 제재에 지금 들어가 있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상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테러나 뭐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된 그런 포괄적인 대북 제재 그 법안이 이제 상원을 통과를 했고, 예. 그것이 이제 하원을 거쳐서 곧 법안으로 2월쯤이면 통과될 예정이고요. 일본 또한 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이유로 해서 2004년부터 좀 그 대북 제재를 완화시켰던 것을 다시 강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북한 선박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입항을 했던 제3국의 선박이 일본에 입항하는 것도 금지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되는 길을 막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송금도 이제 그 1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이상은 이제 송금을 제한하도록 하고 아주 강력한 조치를 다시 취했습니다. 이거는 예. 어떤 그 아베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그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북일 관계의 이제 예. 정상화였는데 지금 북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일본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예. 차원에서 지금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같은 국제사회 제재에 맞춰서 북한은 조금 더 우리가 여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발의 수위를 좀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슬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김양건 사망 이후 북한이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김양건은 비교적 뭐 합리적인 좀 사람이다. 물론 뭐 김정은한테는 합리적인지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 역시 또 두 얼굴을 가진 대남 정책의 총수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양건이 사라진 이후에 그것도 3, 4일 사이에 이용길 총참모장을 또 초용했다는 거 그랬죠.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것은 또 종파 분자로 낙인을 찍었단 말이죠. 이 종파는 결국 2013년 12월 장성택을 종파로 규정한 이후에 지금 한 3년 만에 종파로 규정하는 것은 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종파는 결국 단독 이 처형 대상이 아니라 그 주위에 파벌을 형성했다. 이런 게 이제 종파인데 네. 이것은 뭔가 북한 군부나 지금 노동당 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즉 예. 반김정은 세력도 등장할 수 있다. 지금 김정은이 지금 그 노동당 군수공업부를 통해서 핵실험도 하고 로켓도 발사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당을 끼고 가는데 군부가 좀 소외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물론 뭐 선군 정치에서 선당 정치로 갔다가 지금 또 선핵 정치라는 또 새로운 용어를 지금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슬 도발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그 큰 도발은 못하되 뭔가 우리를 자꾸 흔들어 보려는 지금 뭐 B라도 마찬가지고 무인기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에 비해서 위협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발전하다 보면은 우리 체제의 남남 갈등을 조성하고 또 우리 체제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또 수위를 높여보려는 이런 예.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도발들을 용기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맞서 북측이 전격적으로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사실상 이 폐쇄 조치에 들어간 이 배경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